2023년 올해 기준 치주 질환 걸리신 분들의 숫자가 약 2천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 약간 넘는다고 가정하면요, 10명 중에 4명이나 잇몸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잇몸 질환에 걸렸다라는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3가지 증상입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잇몸병이 있는 걸 스스로 거울을 보고 아니면 양치하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흔하게 걸리는 감기보다 더 흔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잇몸병입니다. 치주 질환이라고 하고요. 2023년 올해 기준 치주 질환, 즉 잇몸병에 걸리신 분들의 숫자가 약 2천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막상 잘 와닿질 않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 약간 넘는다고 가정하면요, 10명 중에 4명이나 잇몸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특히 잇몸 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열에 5명 혹은 6명 정도는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잇몸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몇 가지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치주 질환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층 인구 증가랑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잇몸이라는 우리 몸의 조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음식들을 먹고 치아들도 사용을 계속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교합력이라고 하는 씹는 힘을 잇몸 조직이 받아주면서 잇몸 조직이 조금씩 약해져가는 그런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구강위생 관리를 하는 습관을 잘 형성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치약이나 칫솔 등 구강위생 도구들이 발달해도 잇몸 질환이 증가되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생활 습관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단 음식이나 너무 끈적이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치아에 달라붙어서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잇몸병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랑도 또 연관지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네,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안 좋아지니까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 잇몸 조직의 건강에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잇몸 질환에 걸렸다라는 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3가지 증상입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로 내 치아를 이렇게 봤을 때 잇몸들이 분홍색의 건강한 잇몸 조직이 아니라 약간 붉고 부은 듯한 느낌의 잇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염증이 있는 거고요. 또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면 잇몸에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잇몸들이 내려가기도 하면서 점점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크게 3가지 증상들을 보시면 내가 잇몸 질환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잇몸 질환이 없는 분들은 잇몸 질환이 없는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분들은 잇몸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체득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횟수와 시간 등을 지켜가면서 습관화하는 거죠.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으로 양치를 하거나 소금물 가글만으로 구강위생을 관리하시려고 한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전에 소금물 양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병행하라고 해주신 거죠? 네네, 병행하라고 해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나면 우리 입 안에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제거를 해주는 작업이 구강위생관리의 첫 번째인데요, 소금물 가글이나 손가락에 소금을 묻혀서 이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을 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 가글이나 소금으로 양치하는 것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잇몸병이 있는 걸 스스로 거울을 보고 아니면 양치하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선은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내 잇몸 질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잇몸 병의 상태가 심한지 아니면 초기인지 이런 것들의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처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치과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지내시는 거죠. 네,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 주변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잇몸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강위생관리가 불량하면 음식물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쌓이니까 네, 청소해주지 못해서 치석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뭔가 이상한 악취도 나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뭐 매일 혹은 뭐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방을 쓸고 닦고 걸레질 하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입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같은 것들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잇몸 질환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이를 뽑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잇몸 질환의 초기에 아니면 중기라도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면 내 치아들을 살리고 보존할 수 있는데 치과에 가지 않아서 이를 뽑게 되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치과를 안 가시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치과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기억들, 높은 치과 진료 비용, 치과에서의 통증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얻게 될 이익보다 내가 맞이하게 될 손실에 대한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치과 쪽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치과에 방문해서 내 치아를 살림으로써 얻을 이익보다 치과에 방문함으로써 맞이하게 될 비용이라든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치과 방문을 점점 미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치과에 방문하셔서 자기 치아를 살리고 잇몸 질환의 진행 상태를 멈추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치과 방문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잇몸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잇몸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잇몸 관리에 왕도는 없습니다. 철저한 양치질 그리고 구강위생 관리 습관, 좋지 않은 음식들을 피하는 것, 정기적인 치과 점검과 치료 이것들만 잘해주시면 아마 100세까지 튼튼하게 자기 치아와 잇몸을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